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금부터 축구 토토 승무패 7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에 앞서 주중 A매치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던 78회차 경기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6억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79회차 1등 당첨 금액은 아마 최소 15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적중 금액이 커진 만큼 저희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골대법으로 폴더수 줄이기 정리본 이미지로 올려드렸으니까 멤버십분들께서는 최종픽 영상을 보시면서 골대법 정리본도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는 멤버십분들 전용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중간에 광고 없이 쭉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 토토 승무패 7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에버턴 대 브라이턴, 브라이턴이 아니라 브랜드포죠. 4번 경기 에버턴 대 브랜드포. 자, 사실상 브랜드포가 이번 시즌 기본적인 기록면에서 에버튼에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대 득점값도 프리미어리그 11을 기록 중인데 실제 득점이 기대값보다 더 많이 터져주면서 XG-DIF가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기대 득점값도 낮고 실제 득점도 낮은 에버튼의 승리를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축 공격 자원으로 가장 많은 득점과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맥네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버튼의 득점은 확실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대로 원정팀 브랜드포의 경우는 실점도 많지만 득점력만큼은 은베우모 선수와 요하네 위사 선수를 주축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에버턴의 낮은 수비 라인과 뻥축구에 고전을 한다면 무승부 정도가 최대의 이변이라고 생각이 들고, 에버턴이 맞대결 3연승으로 상성상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승리할 만한 득점 자원이 없어 보이는 에버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에버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풀럼 대 울버햄튼. 자, 풀럼의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 스미스 로우 선수를 영입을 한 게 가장 잘한 일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스미스 로우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고, 라울 히메네즈 선수,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 같은 선수들도 폼이 확실히 살아났다라고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19위를 기록 중인 울버햄튼을 상대로 홈에서 패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풀럼도 사실상 카운터어택이나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은 이번 시즌 없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내려앉아서 막기만 한다면 오히려 뚫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울버햄튼이 최근 브라이턴, 크리스탈, 사우스햄튼 같은 자신들보다 점유율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1승 2무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 무승부 정도는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풀럼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과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풀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알라베스. 자, 이 경기는 최근 10번의 양팀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AT 마드리드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홈에서 전승을 기록 중이고, 원정팀 알라베스의 경우는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홈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팀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홈에서 득점은 확실히 올라가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라리가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공격력으로는 AT 마드리드의 수비를 뚫기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T 마드리드의 에이스 자원인 그리즈만 선수와 앙헬 코레아 같은 선수는 국대 경기에 차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여서 서브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보이고, 최전방 공격 자원인 세룰로스 선수는 국대 경기에서 도움과 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맨시티 대 토트넘. 자, 토트넘이 홈 경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변을 예상을 해볼 텐데 이 경기는 맨시티가 홈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좀 이변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당연히 토트넘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유독 병신짓을 하면서 1승 1무 3패의 초라한 성적과 7득점 7실점이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승 1무로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데브라이너 선수가 지금까지는 후반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뛰었었는데 A매치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발 자원으로 출전을 할 거다라고 보이고 이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한다면 맨시티의 기회 창출 능력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주전 수비 자원인 로메로 선수와 반더벤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지는 게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불안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 입스위치한테 토트넘이 패배를 할 때도 드라구신 선수가 말아먹은 장면이 많았죠. 여기에 메디슨 선수는 뭐 크로스를 도대체 수십 번 차게 해줘도 누구 대가리 하나 못 맞추면서 제대로 된 세트피스 공격 능력이 없는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맨시티 뒷공간 파고들기 하나만 믿고 경기하기에는 맨시티가 아무리 부상자가 많다고 해도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2년 계약 연장을 합의했기 때문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아주 기분이 좋다라는 점에서 경기력으로 보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 경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라스팔마 대 마요르카. 자, 이 경기는 라리가 경기 중에 유일하게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경기로 양 팀의 기록을 볼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상 마요르카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과 크로스를 통한 무리키의 대갈박에 최적화된 팀인데 라스팔마스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쇼패스로 풀어나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팀이라서 누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 판단할 수 없는 기준 중에 하나가 라스팔마스가 섬이기 때문에 섬 지역 홈발, 보통 마요르카가 홈일 때 제가 이런 섬 지역 홈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라스팔마스는 마요르카 섬보다 더 멀리 떨어진 섬이라서 레알 마드리드와도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지로나를 상대로는 홈에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홈에서의 상대팀이 이번 시즌 뭐 기록이 어떻고 저쩌고 그닥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라스팔마스의 울버햄튼에서 임대를 해온 파비오 실바 선수, 셰필드에서 온 맥버니, 노팅엄에서 온 스콘 맥케냐 같은 선수들의 이번 시즌 활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라스팔마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지로나 대 에스파뇰. 자, 에스파뇰의 경우가 원정 고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리가에서 원정 기록 1무 5패로 라리가 원정 기록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지로나에 비해 골 기대값이 낮은 에스파뇰이고 보통 점유율이 한 팀은 높고 한 팀이 낮을 때 상성적으로 뻥축구나 뒷공간이 털리면서 생각지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 경기의 경우는 지로나가 점유율이 라리가 3위 수준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에스파뇰은 라리가 꼴찌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에스파뇰이 뻥축구나 뒷공간 스루패스 혹은 세트피스 한 방으로 이변이 한번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스파뇰은 롱볼의 정확도가 너무나도 떨어지고 스루패스를 잘 넣는 팀도 아니고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팀도 아니라는 점을 볼 때 에스파뇰이 뭐 득점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승부의 이변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지로나가 이번 시즌 크로스 횟수가 라리가 공동 4위를 기록 중인데 에스파뇰의 경우가 크로스 허용하는 횟수가 라리가 2위 수준으로 크로스를 많이 내준다라는 점과 지로나의 공격 자원들이 어느 정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지로나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RC 셀타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 볼 때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너무나도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면에서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인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RC 셀타의 패배는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C 셀타의 경우가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라리가 상위권을 기록 중이고 특히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 2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과연 실점을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접어들고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라민 야말 선수를 제외한 주축 자원인 페란 토레스 선수나 에릭 가르시아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나온다라면 퇴장이나 페널티킥으로 인한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단통픽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RC 셀타 패배 픽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혹시 모를 독식을 위한 픽을 하신다면 중복으로 다른 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저는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소시에다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다라는 점과 아실셀타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패턴적인 측면 역시 알실셀타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알실셀타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입스위치 대 맨유. 자, 이 경기는 맹구를 맨유로 바꿔줄 맨유의 새로운 감독 후뱅 아모린 감독의 맨유 부임 첫 경기죠.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감독 교체바를 확실히 받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코비 마이누, 말라시아, 루크쇼, 레니요로 선수가 부상 이후에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후뱅 아모린 감독이 전술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확실히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유는 2021년 11월 이후에 새로 승격한 팀과 치룬 프리미어리그 19경기 중에서 17경기를 승리를 했었고 2경기만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는 점, 한마디로 승격팀 입스위치와 붙는 이 경기에서 최소한 맨유가 패배하지는 않는 경기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패턴도 보입니다. 또한 입스위치의 장점이 카운터 어택 공격인데 맨유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카운터 어택으로 인한 실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잘할 수 있는 공격이 사실상 카운터 어택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맨유한테 안 통한다면 사실상 입스위치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무승부와 패배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후뱅 아모린 감독발과 새롭게 부임한 감독 밑에서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선수들 사이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커서 그동안 시약욕을 처먹었던 선수들 한마디로 안토니, 지르크지, 가르나초, 레시포드 같은 공격 자원들이 컨디션이 발딱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배당이 맨유가 1.49 배당, 한마디로 사고 난다. 1.49 배당이다. 이 배당이 들어와서 조금 꺼림칙하긴 하지만 저는 입스위치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빌바오 대 소시에다. 자, 빌바오의 경우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점유율을 11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소시에다의 경우는 점유율이 라리가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에서 빌바오가 공략하기에 좋은 팀이 소시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들이 상대팀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때 공격적인 특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빌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순히 점유율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빌바오가 소시에다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소시에다는 라리가에서 18위 수준으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잘 터지지가 않고 있죠. 물론 소시에다가 득점은 안 터지지만 이번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단 1실점, 마요르카의 페널티킥으로 1실점한 기록밖에 없긴 하지만 빌바오의 경우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때리고 때리다 안 들어가면 세트피스 한 방으로라도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고 패턴적으로 빌바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리그 4연속 무승부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7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